안녕하세요. 달팽이 선생님입니다. 요즘엔 변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눈을 뜨고 있으면 같이 빙빙 돌아가는 것 같아요. 차라리 눈을 감고 있는 것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변해도 이런 것까지, 생각지도 않은 부분까지 변하는데 이걸 받아들여야 하나 싶을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한 노인이 학교에서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분 말에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많은 집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형제들이 한 집에 사는 대가족의 집들이 많았습니다. 대가족이 당연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핵가족이 됐어요. 부부와 자녀만 사는 형태로요. 그런데 지금은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조손 가정 등 가족의 모습이 정말 다양해졌습니다. 최근에는 학자들이 새로운 이름을 붙인 매트릭스형 가족, 이 낯선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속에서 우리 노년은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들여다보고 다양한 가족 형태 변화에 적응하는 방법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매트릭스형 가족이 뭘까요? 옛날 가족은 가계도를 그리면 단순했어요.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아버지에서 자식으로 세로로 길게 이어졌어요. 복잡하지 않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명이 길어지고 이혼과 재혼이 늘면서 가계도가 마치 그물망처럼 가로세로로 복잡하게 얽히고 있어요. 그래서 매트릭스, 즉 그물망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30대, 40대 젊은 부부는 어린 자녀와 함께 살아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는 핵가족입니다. 그런데 50대, 60대가 되면 상황이 달라져요. 다 자란 자녀들과는 떨어져 살지만 80대, 90대, 노쇠한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다시 함께 사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걸 노노케어라고 불러요. 늙은 자식이 더 늙은 부모를 돌보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리고 60대 후반, 70대 여성들 중에는 남편을 먼저 보낸 후 혼자 살기보다 자매끼리 모이거나 친구와 합가하거나 새로운 인연을 만나 재혼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이혼과 재혼이 더해지면서 친부모, 계부모, 이부형제, 이모형제로 가족관계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노노케어 동거입니다. 대기업에서 퇴직한 61세 김 씨는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아내와 여유로운 노후를 꿈꿨어요. 그런데 시골에 혼자 계신 88세 어머니의 치매 증상이 심해지면서 결국 어머니를 모셔와 함께 살게 됐어요. 본인도 무릎과 허리가 아픈 나이에 노모를 수발하느라 마치 제2의 육아를 하는 듯한 고단함을 겪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황혼의 공유주택입니다. 73세 이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한 후 넓은 아파트에 혼자 살며 깊은 외로움을 느꼈어요. 그러다 젊은 시절 단짝 친구도 혼자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두 분이 뜻을 모아 집을 합쳤습니다. 낮에는 같이 복지관에 다니고 밤에는 함께 연속극을 보며 적적함을 달래요. 자식들보다 친구가 낫다며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두 분이 건강할 때 말이지 어느 한쪽이 아프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사례입니다. 세 번째는 재혼으로 얽힌 가족입니다. 40대에 각자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박 씨 부부. 평소엔 문제없이 지냈는데 아버지가 편찮아지시면서 병원비 분담과 상속 문제를 두고 피가 섞이지 않은 형제들 사이에 깊은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한 시대,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기서 핵심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나에게 맞는 시간과 공간은 어떤 모습인가요? 누군가는 철저히 혼자 있는 시간을 원하지만 누군가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를 원합니다. 둘 다 틀린 게 아니고 사람마다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형태를 선택할 능력이 없을 때, 그래서 억지로 살게 되는 그때가 노년의 불행이 시작됩니다. 돈이 없어서 좋은 시설에 못 들어가고 홀로 외롭게 남겨지는 경우, 그건 사적 공간이 아니라 고립된 감옥이 되죠. 반대로 돈을 아끼려고 혹은 간병 때문에 억지로 자식이나 친구와 합가했는데 나만의 시간과 공간이 단 한 평도 없다면 매일 눈치를 보며 정서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 지혜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첫째,
느슨한 연대가 가능한 공간을 가집니다. 완전히 섞여 사는 게 아니라 방은 따로 쓰되 거실과 주방은 함께 쓰는 형태인 시니어 코하우징이 있습니다. 덴마크가 이 방식의 선두주자인데 1987년에 덴마크는 더 이상 전통적인 요양원을 짓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신 노인들이 각자의 독립된 공간을 가지면서도 공동 주방과 정원을 함께 쓰는 코하우징을 만들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이웃이 가족이 되는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둘째, 관계 속에 휴전선을 가집니다. 만약 자식이나 친구와 함께 살 수밖에 없다면 서로의 시간과 공간을 인정하는 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서로 방에 들어가지 않기 같은 작은 약속이 억지 동거를 자발적 동거로 바꾸어 줍니다. 셋째, 마음의 독립성을 키웁니다. 공간적으로 완전히 독립하지 못하더라도 내 정신만큼은 꼿꼿해야 해요. 남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들국화처럼 제자리에서 단아하게 피어나는 내면의 힘이 있으면 가족이 아무리 복잡해져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노인을 위한 주거시설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요즘은 노인 전용 주거시설도 다양해지고 있어요. 노인 전용 아파트나 집합주택은 문턱이 없고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으며 응급 호출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안전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비슷한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외로움도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이 더 나빠지면 단계별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설도 있습니다. 주간보호시설은 낮 동안만 돌봐주고 저녁엔 집으로 모셔다 드려요. 자녀 세대가 일하는 동안 안심하고 맡길 수 있죠. 단기보호시설은 병원 치료 후 집으로 돌아가기 전 잠시 머무는 중간시설이고 노인 요양시설은 24시간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끝까지 존엄을 지켜드리는 곳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으니 필요할 때 혜택을 받으면 됩니다. 미국에는 한 단지 안에서 건강할 때부터 끝까지 옮겨 다니지 않고 살 수 있는 CCRC라는 시설도 있어요. 처음엔 자립생활관에서 살다가 도움이 필요해지면 같은 단지 안에 다른 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정든 곳을 떠나지 않아도 되니 마음의 안정이 훨씬 크겠죠. 지난 이야기에서 만났던 팔풀이 부인 기억하시나요? 남편과 사별 후 홀로 장기 투숙형 호텔에서 노년을 보내고자 했던 그분도 결국 새로운 인연 루도를 만나며 가족 아닌 가족을 만들었잖아요. 앞으로 다가올 매트릭스형 가족 시대에는 피로 맺은 가족의 개념을 넘어 다양한 형태로 노년이 홀로 외로워하기보다 친구의 손을 잡거나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만 관계는 복잡해집니다. 이때 더 필요한 건 절제와 배려입니다. 내 것을 너무 드러내지 않는 절제의 미학, 서로를 다독이는 배려가 있다면 가족의 형태가 아무리 변해도 그 안의 따뜻함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은 세상임을 노인의 성숙한 지혜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집이라는 공간보다 중요한 건 그 안에서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나를 어떻게 절제하며 품격을 지키는가입니다. 그것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힘이죠. 힘은 허상이 아닌 실제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돈, 다시 말해 경제력은 노인의 삶을 끝까지 품위 있게 지킬 수 있는 힘이고 타인에게 베풀 수 있는 배려의 원천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원하는 시간과 공간을 지배할 수 있는 노인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달팽이 선생님에게 큰 힘이 돼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